수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부가가치세 파트. 자, 460페이지 영세율 면세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은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영세율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물건을 이제 수출하는 나라, 생산지에서 이제 과세를 하고, 다음에 그거를 소비되는 나라, 수입하는 나라, 소비지에서 과세를 하면은 이중과세가 발생해서 물건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 즉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를 하도록 수출품에 대해선 0%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죠. 다음 2번 영세율 적용 대상자들도 과세 사업자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의무는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맞는 얘기시고 3번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매출세액이 0이죠. 다음에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도록 돼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세를 완전 면세라고도 부르죠. 다음 4번 영세율 적용자들도 영세 포기를 할 수 있고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반대죠, 지금 지문이. 그래서 면세 적용 대상자들도 면세 포기를 하고 영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가 맞는 얘기시죠. 그래 답안에 가는 거 4번 틀리셨고요. 자,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페이지 463페이지. 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고르시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지문 첫 번째 과실류 얘기가 나오시죠. 기본적으로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외 불문하고 우리나라 거 외국 거 불문하고 전부 면세죠. 그래서 과실류 면세 대상이시고요. 다음에 수돗물 면세죠. 다만 이제 전기나 가스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되시죠. 다음에 일반적인 고속버스는 면세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우등고속버스는 과세 대상이시죠. 그래서 29인승 이하 뭐 우등고속버스 혹은 뭐 전세버스도 과세 대상이 되고요. 다음에 상가임대 용역은 과세고요. 주택임대 용역은 이제 살아가시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외적으로 면세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토지의 공급 면세고요. 토지의 임대가 과세죠. 다만 여기에서도 주택에 딸려있는 부속토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세가 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예외적인 부분이고 요 뒤에 넘어가서 과세표준 계산하는 파트 가시면 이제 겸용주택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또 계산하는 얘기가 있으시고요. 다음에 일반 건물의 공급은 과세입니다. 되셨죠? 근데 이제 주택에 딸린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시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되셨죠?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공리주택 공급은 면세이나 라고 적혀 있으시죠. 다음에 신문사 광고 얘기가 있으시죠? 신문사 광고는 과세죠? 신문 자체는 면세예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 과세입니다. 자, 다음 아래 464페이지. 자, 다음은 면세 포기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1번 모든 면세 사업자들은 면세 포기라고 과세로 전환할 수 있다. 아니죠. 면세 포기 대상자는요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공익단체 중에서 연구학술, 뭐 기술연구, 뭐 이런 얘기들, 학술연구 단체 아니면 기술연구 단체들 이런데 이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을 가진 사업자, 면세 사업자 정도는 이제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다가 있으시고 그 외 나머지는요 면세 포기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안에 1번 틀리셨고 다음에 요 바로 위에 제가 책에서 위로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 바로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이시고 다음에 2번 면세 포기를 하면 일반 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그쵸?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시면은 과세 사업자가 되시는 거니까. 3번 면세 포기라고 나시면 3년간 면세 적용을 다시 받으실 수 없고요. 4번 이거 2번하고 4번하고 2번은 비슷한 얘기예요. 면세 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겨서 과세 사업자가 되니까. 되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1번이시고요. 자, 하단으로 한번 또 내려가 볼게요. 자, 465페이지. 자, 다음은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요 과세 사업자에 해당을 하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 적용자는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어요.
되셨죠? 그래서 맞는 얘기신데 요거 제가 앞에 진도 나가면서도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면세사업자는 다만 부가가치세법상은 없을 뿐이지 소득세나 법인세법상에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이란 말이 빠지시면 틀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입세액은 환급되지만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시고 3번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나 면세 적용 대상자는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맞고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사업자이다. 다음 4번 면세가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지만 매입세액 공제된다. 앞뒷말이 안 맞죠 지금. 그래서 공제도 안 되고 환급도 안 됩니다.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이시고요. 자 다음 하단으로 한번 또 내려가 볼게요. 자 1번부터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영세율은요, 목적이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방지다.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면세는 역진성의 완화다. 라는 게 있으시죠? 이 역진성의 이제 완화라는 거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간단한 말 설명해드리면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단일세율이시죠? 그래서 1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시는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그 10%가 본인이 버는 소득 대비 본인이 버는 소득 대비 얼마 안 되는 돈일 수 있는데 저소득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물건가액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본인 소득 대비에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필수품에 그런 이제 세금을 갖다 적용을 하게 돼서 면세 적용을 하지 않고 과세를 적용하게 되면은 저소득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그래서 고소득자보다 오히려 저소득자의 세부담이 본인이 느꼈을 때 둘이 대비했을 때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역진성이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초생활필수품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제 지문인데 제가 이거 오프라인 설명하면은 막 그림 그려가며 설명을 해드리는데 뭐 지금은 그 그림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문으로 보시는 게 훨씬 빠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2번 성격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라고 앞에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설명을 했었죠. 면세 같은 경우는요 부분 면세 제도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시냐면은 불완전 면세 제도다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죠. 불완전 면세 되셨죠? 자 다음 그러고 아래 영세는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맞다 그랬죠. 그래서 세금계에서 발급 의무가 있고요. 다음에 면세는요 세금계에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대신 계산서를 발급하시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게 4번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영세율은 매입처별 세금 계산 삭표표 제출 의무가 있고요. 면세 대상자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출 의무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면세도 과세 사업자한테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다만 그렇게 물건을 사시면 매입세 공제는 안 돼요. 근데 면세 대상 사업자가 그 세금 계산서를 받고 그 세금 계산서를 갖다 날려버리게 되면 찢어버리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세금 계산서 발행이 두 장이 돼서 매출자가 하나, 매입자가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갖는데 매입자가 면세 사업자인 매입자가 그걸 찢어버리면은 결국에는 증빙서류가 한 장, 매출자 거 한 장밖에 없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매출자가 가공경비를 계산하기가 쉬워져요. 가경비를 잡기가 쉬워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면세사업자도 예외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제 뭐라 그럴까 협조적인 이제 입장으로서 매입처별 세금 계산 삭개표는 이제 제출을 하시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면세사업자 거 틀리셨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또 면세사업자의 의무가 하나 더 있는데 대리납부 의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뭐 그림 그리면서 막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면세사업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 삭개표 제출 의무하고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되셨죠? 자 다음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영세율은 아까 제가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제정된 제도이다. 오케이. 다음 2번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전 단계에서 이제 완전 면세가 가능해진다. 아까 제가 완전 면세라고 얘기했었죠. 3번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면세 포기를 해야만 한다. 오케이. 그러면 3년 동안 적용을 못 받는다 그랬죠.
4번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직수출을 하시게 되면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되셨죠? 흔히 이제 영세율 적용 대상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되는 거는 국내 거래예요. 국내 거래. 그래서 흔히 이제 내국 신용장이 있거나 아니면은 구매 확인서가 있거나 이런 등 되셨죠? 이러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직수출에 해당을 하시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다음 그래서 뭐 요거 가지고 말정리 잠깐 해드리면은 우리 전산세무 이급하시다 보면요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있는데 메인 매출 전표 칠 때 영세 매출로 치시는 거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하기서 이런 것들은 세금계산서 미발급하시면 가산세가 있어요. 근데 수출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나 이런 게 없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아래 3번 한번 봐볼게요. 3번 다음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제가 내국 신용장 방금 얘기했죠. 구매 확인서도 얘기했고요. 오케이. 다음에 3번 보면은 선박이나 항공기인데 외국 항행 용역이시죠? 오케이 맞아요. 다만 요것도 이제 생각을 하실 게 외국 항행 용역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런 거 국내에서 국외로 가거나 아니면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국외에서 국외로 가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국내에서 국내는 아니에요. 알죠? 그래서 그거 말 장난 나오실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 챙겨주시면 좋고 국외에다가 용역을 제공하시게 되면 그것도 영세가 됩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틀리셨어요. 국내에서 제공하시는 거 숙박 용역은 당연히 과세가 되시겠죠. 자, 그러고 여기서 이제 깔리면 안 되는 게 비거주자에게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숙박 용역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서 외국에서 지출한 거 아닌가 이러건데 말은 결과적으로 가운데 말이 지금 필요가 없죠. 국내에서 제공하는 숙박 용역이시죠. 되셨어요? 그래서 과세입니다. 자, 하단으로 내려갈게요. 자, 다음 4번 갑니다. 4번 김삼일 씨의 2021년도 8월 가계부 지출 내역이다. 지출 금액 중에 부가가치세의 합계는 얼마일까요?가 있네요. 자, 국민주택에 월세 나와 있으시죠? 요거 면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해당 안 될 거고 다음에 일반적인 학원은 면세예요. 그래서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학원들은 기본적으로 면세인데 자동차 학원이나 아니면 이제 무도학원이나 이런 곳들은 과세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 해당이 되실 거고요. 주근깨 제거 시술 나오셨죠? 그럼 요거 미용 목적 시술이시죠? 그래서 미용 목적 시술은 과세가 되시죠. 일반적인 병원 같은 경우는 면세가 되실 수 있어요. 근데 미용 목적 성형 수술 같은 경우는 과세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하나, 두 개. 근데 나와 있는 금액이 지금 이 사람 김삼일 씨가 지출한 금액이시잖아요. 그럼 소비자가 결제하는 금액은 당연히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즉 지출 금액에 포함된 부가세죠. 그래서 금액 자체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를 하시니까 요 중에 부가세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2만 원, 만 원이 되겠죠. 요거 혹시 계산 못 하시는 분들 자, 지금 합계 금액이 얼마냐면 33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가세를 바로 뽑아내는 거는 10 나누기 110을 하시게 되면은 33만원 곱하기 10 나누기 110을 하시면은 바로 3만원 부가세가 나오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산식을 하나 정리를 해드리면 공급 가액 부가세 별도죠. 별도 금액에서 공급 대가 요거 창 안 보이니까 잠깐 줄일게요. 자, 부가세 포함, 부포함이라고 쓸게요. 으로 가실 때는 공급가액 곱하기 1.1 을 하면 공급 대가가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돌아올 때는 공급 대가에 나누기 1.1을 하시면 공급 가액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게 어떤 의미예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니까 공급 대가겠죠, 지금. 공급 대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공급 대가가 33만 원에
나누기 1.1을 하시면 부가세 별도인 공급가액이 30만 원이 될 거고 여기에 부가세가 10%니까 0.1 혹은 10%를 곱하시면 부가세는 3만 원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하셔도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곱하기 10 나누기 110 하시는 거는 할 때마다 헷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헷갈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책 본 지가 오래됐으니까 곱하기 10 나누기 110 하는 것도 머릿속에 익숙한 상태인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답안에 가는 거 3번. 다음 아래로 내려갈게요. 자, 다음 아래 5번 가보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면 바로 있죠. 미용 목적 되셨어요? 의료 용역은 과세라 그랬죠. 위에서도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수의사가 애완견에 대한 진료를 하시면은요 과세예요. 다만 이 수의사가 그냥 이제 뭐 농촌에 가시면은 뭐 농민들이 키우시는 소나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이제 진료하시는 용역은 면세거든요. 다음 그러고 예술 창작품에 대한 공급은요 면세가 되고요. 다음에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과세라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요런 문제 바로 이제 골라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다음 아래 내려가 봅시다. 자 6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을 하는 사람. 한해수 모든 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줄 알았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제도도 있더라. 그래서 오늘 오후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쌀이 면세제하더라고 라고 적혀있네요. 우리 혹시라도 이제 요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예전에 홈플러스를 자주 다녀가지고 저는 언급해도 되나요? 이마트나 이제 뭐 롯데마트 이런 데보다 제 주변에 이제 홈플러스가 전에 살던 데가 많았어가지고 홈플러스를 자주 갔었는데 홈플러스 영수증 같은 경우는 물건 이제 사면은 영수증에 품목들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별자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단의 영수증을 보면 나머지 이제 다른 곳들의 영수증은 별자가 붙었는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제가 영수증을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창 이제 부가세 공부할 때 한창 홈플러스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 별자가 붙어 있는 것들은 면세 품목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가 아니면 과자 아니면 아이스 깨끼 이런 것들 그랬을 때 쌀이 면세 품목입니다 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나중에 혹시 이제 가셔가지고 영수증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대형마트들 가셔서 구입하시면 아마 표시가 돼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면세 맞고요. 다음 2번 면세제도는 주로 기초생활필수품이나 아니면 국민후생용역과 관련돼서 최종 소비자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용되고 있어 쌀뿐만 아니라 밀가루나 과일, 미가공 식료품에 대해서는 국내외 불문하고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면세고요. 다음 세 번째 장미연씨 그런데 그거 아니? 복숭아는 미가공 식료품이기 때문에 면세인데 복숭아 통조림은요 과세를 가공을 했죠. 그래서 그거는 과세가 된다. 맞는 얘기세요. 다음에 김병원 씨. 아, 그러냐. 토지는 매매를 해도 임대를 해도 모두 면세가 된대. 아니에요. 틀렸어요. 토지에 공급을 하시면은요, 면세인데 토지에 임대를 하시면요, 과세가 되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다만 이것도 주택에 따른 부속 토지라면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그 주택이 뭐 겸임주택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 따져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토지의 매매는 면세, 토지의 임대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김병현 씨 틀렸습니다.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에 7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내국법인과 거주자뿐만 아니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항상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으시게 되는데 이게 상호 면세주의라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채택을 하고 있는 나라들끼리 영세율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항상은 아니에요. 되셨죠? 웬만한 나라들이 이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영세율이 보통 적용이 되긴 하는데 항상이라 그러면 이제 세법 지문으로는 틀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면세 사업자는요 면세를 포기하시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3번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율이 0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수행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도 과세사업자가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4번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한 영세율 사업자라면, 영세 적용 사업자라면은 매입세액이 환급이 된다.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입니다. 자, 다음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에 8번. 자, 인사팀. 자, 최 대리는 최근에 3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교육을 듣고 우리나라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재화 및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건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고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포함된다고 간주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수업을 듣고 회사에 돌아와서 동료들과 나눈 대화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안 보이니까 조금 더 내립시다. 자, 그럼 김 계장, 최 대리님 대화 1번. 저 어제 여자친구랑 한강에서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얘는요, 용역의 공급이시죠. 기본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 같은 경우는 과세거래에 해당을 하시죠. 그래서 음식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맞고요. 2번 이과장, 우리 아이가 이번에 중간고사 성적을 1등 했어.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줬대요. 그럼 스마트폰 재화 맞죠? 그래, 재화의 공급은 과세거래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 스마트폰 가격은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맞고요. 다음에 대화 3번. 어제 저녁 늦게 마트 가서 수박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서 자 사왔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지만 수박 같은 경우는요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이시죠. 그러니까 답안에 가시는 거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 있습니다. 면세예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틀리셨고, 다음 4번. 부가가치세 수업을 잘 듣고 왔습니까? 우리나라래요. 이번 주말에 식구들과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했는데 프로야구 입장권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자, 프로야구는요 기본적으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상업적 경기이기 때문에 포함돼 있고요. 다만 이제 뭐 고교 야구 대회 이런 것들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업적 실질이 없는 영업 영리 목적을 가지지 않는 이제 대회 같은 경우 고교 야구 대회 이런 건 면세가 되고요. 이렇게 프로야구 경기는 영리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과세가 됩니다.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대화 3번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영세면세 파트 풀이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